오늘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만관부 많은 것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은 미국 뉴스를 먼저 한번 보자고요. 네,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은 중간 선거 하는 날입니다. 네, 중간 선거를 단 하루 앞두고 지금 뉴스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은 바로 요 미드텀이죠. 요 중간 선거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인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바로 경제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민주당하고 그리고 공화당하고 초접전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뭐 몇몇 주들에서 굉장히 오차 범위 안에 초접전으로 계속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느냐 아니면은 경제가 어떻게 뭐 문제가 굉장히 많은지 안 많은지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초접전을 지금 이뤄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뉴스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바로 경제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인들은 자신의 돈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해요.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겠죠.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지금 막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내 주머니를 채워줄 사람들을 지금 뽑고 싶다라는 그런 심정이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제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식으로도 굉장히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말. It's the economy, stupid. 경제가 문제다, 바보야 라고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1992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을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밈이 또 많이 돌아다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코노미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나락을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It's the economy, stupid이라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투표를 하면서 이 중간 투표 중에, 이 중간 선거 중에 역대 최다 우편 투표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까지 4,100만 건의 우편 투표가,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 사전 우편 투표가 진행이 되면서 공화당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에서는 이 우편 투표를 무효화하려고 줄 소송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우편 투표를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편 투표, 이 사전 투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민주당 표를 무효화하려고 공화당에서는 우편 투표하는 것들은 요거는 이제 좀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줄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무효화 될지는 모른다고 하는데, 아마 무효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 민주당 표를 좀 이렇게 무효화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 최강 관종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최강 관종이자 전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 것을 레코멘드 하겠다, 권장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일론 머스크는 민주당이랑 조금 사이가 계속 안 좋았어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도 원래 테슬라 헤드쿼터가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좀 정부에서 많이 간섭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뭐 텍스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빼다 보니까 헤드쿼터를 완전히 텍사스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테슬라. 이렇듯 민주당이랑 좀 안 좋은 사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는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대기업들에서 텍스 같은 거 많이 떼가지고 좀 이제 공공기관에 이렇게 뿌리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자들한테서 이렇게 세를 많이 걷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민주당을 싫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 짧은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투표하시겠지만 나는
공화당 찍는 것을 권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또 이 일론 머스크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를 믿는 사람들, 일론 머스크를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공화당을 또 많이 찍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이 중간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만약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긴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IRA라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 법안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에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가 있다고 합니다. 민간 용병 기업을 가지고 있는 이제 와그너 기업의 사업가라고 하는데, 이 사업가가 이런 것을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중간 선거에 개입하는 거 우리가 개입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SNS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무슨 페이스북이든지 트위터든지 이런 뭐 인스타그램이든지 이런 곳에 엄청나게 많은 가짜 계정들을 만들어 두고 댓글 부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이 선거하는 거, 투표를 어디다 하라고 선거를 개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러시아 사업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크레인의 이제 무기 같은 거, 그리고 돈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것을 이제 안 하도록 하는 그런 당을 좀 뽑으라고 선거 여론 조작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이 민주당이 이제 장악을 한 뒤로부터 유크레인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 러시아가 시작한 이 전쟁을 시작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무기들을 유크레인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유크레인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병력이 굉장히 세져가지고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는 지상전으로는 지금 유크레인이 이기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런 러시아 민간 사업가는 미국의 선거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웬만하면 공화당 뽑으라고 그렇게 지금 선거 여론 조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GOP,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긴다고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인베스티게이션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은 탄핵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요즘 들어서는 이런 탄핵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유행인가 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도 이제 탄핵하자 해가지고 이제 탄핵까지 이렇게 뭐 상정이 됐다가 캔슬이 되고 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아마도 요번에 공화당이 이긴다고 하면은 공화당은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인베스티게이션 조사 들어가고, 그리고 어쩌면은 이제 탄핵까지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내일이 이제 중간 선거거든요. 중간 선거 때 민주당이 이길 것인지 아니면은 공화당이 이길 것인지 내일 또 뉴스를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내일 모레 이렇게 또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내일 선거 혹시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가서 투표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번에는 이 공화당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뉴스에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공화당이 이길 것 같다. 지금 경제가 엉망인데 지금 미국인들 이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공화당으로 이렇게 쏠리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힘든 것은 바이든 대통령 정부 책임이다. 민주당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민들은 좀 1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지금 사는 게 각박해지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내 주머니가 지금 비어 있다 보니까 정부를 탓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다른 정부가 좀 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도 나와가지고 이제 공화당을 도와주면서 선거 운동 같은 거 지금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공화당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화당하고 이 트럼프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을 믿는 사람들이 더 지금 많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보다 이제 공화당이 더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쪽으로 지지를 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트럼프보다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62% 정도 더 많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에 이렇게 선거를 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이게 돈이지 않습니까? 돈인데, 그런데 이 공화당에 가장 많이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공화당 정치 자금의 큰손, 그리핀이라는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리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2024년도 대선에는 디센티스를 나는 지지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보다는 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는 이 다른 사람, 이 디센티스라는 사람을 이제 지지를 한다는 그런 소리죠. 지금 트럼프도 공화당에서 점점 이렇게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굉장히 좀 말을 뒤발린 소리 많이 하고 뭐 구라 많이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죠. 트럼프가 이렇게 귀 발린 소리만 한다, 귀에 사탕 발린 소리만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실체를 알다 보니까 많은 이제 공화당 지지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트럼프보다는 공화당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지를 한다라고 하네요. 제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줘가지고 이제 공화당도 이제 트럼프 버리고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잘 뽑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이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싸워야지만 미국이 더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또 공화당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공화당을 이끈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하는 것은 남을 깎아내리는 것을 가장 잘합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이제 짓밟는 것을 가장 잘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앞으로 발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신 이 공화당만 더 권력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미국이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이제 적절히 의원직들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서로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미국을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서로 이게 칭찬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진흙탕 싸움처럼 트럼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치판에 굉장히 더러워졌는데, 제발 좀 트럼프 말고 공화당에서도 좀 얌전하고 똑똑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잘 미국을 이끌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미국 필라델피아 있지 않습니까? 어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한 술집 있지 않습니까? 술집 바로 밖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곳에다가 대고 여러 명의 용의자가 총을 마구 쏴댔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9명이 이제 총상을 입고, 다행히도 사망을 하지 않았고요. 9명이 이제 총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중에는 5명의 중태를 입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쩌면은 또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는데, 제발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총기가 많이 풀려가지고 특히 이런 술집에서 술집에서 많이 사람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술 취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아니게 되거든요. 싸우다 보면은 뚜껑 열리고 그런다 보면은 술 취한 데다가 그냥 총 있으면은 갖다가 그냥 쏘는 거죠. 총을 이렇게 막 쏴가지고 9명이나 지금 그 중에 5명은 생명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빨리 총기 규제도 훨씬 더 강화를 해가지고 총기 풀리는 게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한 조그만 고등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고등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등학교, 이 10대 아이들한테 학교 안에서 핸드폰 쓰는 것을 완전히 금지를 해봤다고 합니다. 실험을 해봤다고 하는데, 이렇게 실험을 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핸드폰을 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안도감을 주고 그리고 더 행복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핸드폰을 하다 보면은 특히 SNS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SNS 서비스 보면서 남들하고 비교를 하고, 이 SNS 서비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올리는 게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빛날 때만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비교가 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불행하게 만드는, 좀 비교를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10대 아이들이 인스타그램 하는 거, 그러니까 핸드폰 하는 거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도감을 주고 그리고 행복감을 더 높여줬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긴 한데, 정말 재밌기는 재밌는데 너무나 빠지다 보면은 항상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너무나 지나치다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치판에서도 극좌파, 구구파 이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냥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오른쪽에서 잘하면은 오른쪽은 이게 잘하는 것 같다, 왼쪽에서는 이게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오른쪽만
오른 것이다, 무조건 왼쪽만 오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은 자기 자신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좋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얘기하는 게 뭐 하느님의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지 꼴리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지, 저는 트럼프 얘기하는 거 뭐 거의 90%는 믿지 않거든요.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의 귀에 사탕 발린 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혹하는 게 있는데, 제발 좀 이렇게 딱 보셔가지고 트럼프가 잘못한 건 무엇인지, 그리고 뭐 공화당은 잘못한 게 무엇인지, 민주당은 잘못한 게 무엇인지, 뭐 바이든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겠죠. 여러 가지를 잘 봐가지고 자신이 잘 봐가지고 요거는 요걸 잘했고 요거는 요거 못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빠지지 않는 게 과유불급이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지나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이 또 11월 달 아닙니까? 야, 벌써 11월 달입니다. 지금이 2022년도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11월 달이라니 이제 곧 2023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시기가 바로 이 연말 연시인데,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돈을 계속 쬐고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쬐다 보니까 금리 인상하고 뭐 돈 계속 걷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지갑이 엄청나게 얇아졌어요. 굉장히 얇아지다 보니까 아마도 올해 연말 연시 쇼핑은 굉장히 나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사람들이 쓸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고 돈줄도 말라가지고 쓸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도 올해 쇼핑 시즌은 별로일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뉴스에서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파워볼. 파워볼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파워볼이 또 당첨이 되지 않아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또 당첨이 되지 않아가지고 1.6 빌리언 달러가 지금 1.9 빌리언 달러로 되어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파워볼을 사려고 편의점에 계속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9 빌리언 달러라고 하는 것은 한국 돈으로 2조 7천억 원이거든요. 2조 7천억 원. 이 2조 7천억 원이라는 이 로또 이 당첨 금액은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기록적인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하네요. 거의 2 빌리언 달러, 3조 원이죠. 거의 3조 원. 말도 못하게 큰 금액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받는다고 하면은 뭐 전 세계 부자 뭐 100위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 파워볼 역대급의 금액이 올라간 상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파워볼을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뉴욕에서는 뉴욕 마라톤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이 뉴욕 마라톤도 3년 동안 개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개최를 하게 되면서 어제 뉴욕 마라톤 있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전 세계에서 한 5만여 명 가량이 이 뉴욕 마라톤에 참가를 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오늘 이렇게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밖에 이렇게 비가 이렇게 조금씩 내렸더라고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는 윈터 스톰이 다가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이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계속 비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 산간에는 눈도 내릴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오늘부터 이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비가 계속 내리면은 오늘은 아마 빅베어에도 비가 내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내리면은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다 보면은, 그러면서 비가 이제 며칠 동안 계속 내린다고 하면은 3일 동안 비가 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서 빅베어에도 눈이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내일 밤에 산에 한번 올라가 볼 생각이고요. 과연 눈이 내릴지 안 내릴지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한번 해보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어쩌면은 이번 주 안에 빅비에 올라가는 영상 올라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여기 굉장히 또 추워질 거라고 합니다. 비가 내리면 엄청나게 추워지기 때문에 감기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전하실 때 항상 이제 비가 내리면은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운전하실 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전 세계 인구가 요번 달 안에 80억 명이 넘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80억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뭐 몇몇 국가에서는 뭐 인구가 줄어드네 마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아닌가 봅니다. 인구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50년 뒤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 인구가 80억 명의 인구가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부동산은 계속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50년 뒤에 인구가 3배로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거 뭐, 엄청나겠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하고 S&P 500은 이렇게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나스닥은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이제 내일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선거도 앞두고 그리고 요번 주 안에 CPI, 이 물가 상승률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Consumer Price Index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 CPI도 나오고 그리고 내일 중간선거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지금 조금 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과연 내일 누가 승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주식이 조금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CPI가 얼만큼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주식이 움직일 것 같다고 합니다. CPI는 그래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아직도 좀 높게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연준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이 CPI 지수, 이 물가 지수가 2%대까지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2%까지 내려가는 것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나오는 이 CPI 지수가 한 7점 몇 %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2%까지 내려가려면은 앞으로도 한참 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를 아마도 계속 좀 더 오래 올릴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동안 0.75%로 이렇게 좀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아마도 12월 달에는 빅 스텝으로 0.5%만 올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좀 이렇게 천천히 올리되 좀 유지를 좀 오래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CPI 지수가 지금 뭐 7점 몇 %이기 때문에 2%대까지 내려가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네요. 빨리 좀 물가 좀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좀 높은 수치로 유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아마도 5%가 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모기지율 있지 않습니까? 모기지율 요즘 보니까 미쳤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30년 고정 모기지율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소비자가 받는 모기지율이 거의 7%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뭐 저도 이렇게 또 레드핀 같은 거 보니까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보통 요즘 집들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거의 100만 달러까지 하는데 이 100만 달러 집을 사가지고 한 7점 몇 %로 20% 다운하고 7점 몇 %로 론을 해가지고 한 달에 내놓을 돈을 보니까 7,500불인가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7,500달러씩 내야 한다고 합니다. 20% 다운을 한다고 하면은 엄청나죠. 그만큼 지금 모기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100만 달러짜리 집도 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웬만큼이면은 거의 100만 달러 가거든요. 뭐 80만 달러, 90만 달러, 100만 달러인데 조금 뭐 동네가 좋다고 하면 다 100만 달러 넘고 그런데 이 100만 달러짜리 집 사는 것도 말도 안 되게 비싸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얼어붙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연준에서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지금 월가에서는 투자금이 메마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혹독한 겨울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주식시장은 당분간 조금 나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돈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더 이렇게 또 주식을 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뉴스에 또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역시 역대 최대 관종, 전 세계 최고 관종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한 뒤로부터 얼마 전에는 하루 만에 이 트위터의 직원들 3,700여 명 정도를 단 하루 만에 해고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오늘은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있는 이 트위터, 이 인도 법인 이 직원들을 90%가량 해고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 법인, 이 트위터 인도 법인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열 몇 명밖에 남지 않았다, 뭐 더즌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엄청나게 지금 해고를 마구마구 해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3,700여 명을 단 하루 만에 해고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고를 하면서 필수 인력까지 이렇게 해고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실수한 거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수십 명한테 필수 인력한테 다시 되돌아오라라고 지금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트위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개짜증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좀 트위터를 엄청나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대기업들에서는 트위터에다가 광고를 하는 것을 지금 속속히 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빼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적자를 더 기록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트위터의 적자가 하루에 400만 달러씩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력 감축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꼭 해야지만 이 트위터가 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400만 달러씩 지금 날리고 있다고 해요. 트위터가. 그렇기 때문에 해고를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꼭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적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큰 회사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X도 가지고 있고 뉴럴링크도 있고 무슨 보링 컴퍼니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트위터까지 지금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샀거든요. 440억 달러. 한국 돈으로 61조 원이에요. 61조 원을 주고 이렇게 샀는데 그런데 하루에 뭐 400만 달러씩 손실을 본다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 도 이제 빨리 이것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자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위터의 앞날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안개 속에 껴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트위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변모를 할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 이 애플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중국에 있는 이 폭스콘 공장이 봉쇄를 일주일 당하면서 사람들이 막 탈출하고 지금 뭐 쌩 난리가 아닙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폰 14 수요도 좀 적다고 합니다. 좀 적고 그리고 지금 폭스콘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이폰 14 생산하는 거 300만 대를 감축을 하겠다라고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폰을 주문을 한다고 하면은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 때문에 애플이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애플의 주가가 계속 이렇게 조금 많이 내려갔었죠. 그러면서 이 메타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페이스북이요. 메타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메타는 이 페이스북은 18년 만에 대규모 해고를
진행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빠르면은 내일 모레부터 수천 명씩 해고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18년 동안 굉장히 계속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페이스북은 메타라는 이 메타버스에 올인을 하게 되면서 지금 엄청난 돈을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메타버스 지금은 쓰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쓰기는 쓰겠죠. 쓰기는 쓰겠지만 과연 사람들이 많이 쓸까?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자들도 이게 좀 많이 빼고 그러다 보니까 메타의 주가가 또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유니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유니티라는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5년 안에 이 메타버스 모든 것에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virtual reality 있지 않습니까? 이 VR이나 이 AR은 이 augmented reality라고 해가지고 현실 세계랑 이 가짜 세계랑 이렇게 겹쳐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AR하고 VR이 전 세계를 강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판매를 하는 것이나 비즈니스들도 모두 다 이 VR, AR을 사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 CEO가 말한 대로 된다고 하면은 지금 메타가 하고 있는 게 옳은 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무도 모릅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에 들어가가지고 이 VR이나 AR에 많이 쓸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5년 아니라고 하니까 한 3, 4년? 아마 3, 4년 안에 사람들이 정말 VR, AR, 이 메타버스라는 것에 많이 쓸지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 AR하고 VR이 주도권을 잡는다고 하면은 이 메타라는 기업이 또 엄청나게 가치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펠로톤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사람들이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집안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집안에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피트니스 있지 않습니까? 홈 피트니스. 이 홈 피트니스 기업인 이 펠로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사고 이 펠로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펠로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펠로톤의 주가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 이렇게 또 매출도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집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밖에 나가서 그냥 운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도 집안에서 이렇게 외롭게 하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짐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되고 운동이 더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헬스장에 가서 그리고 이제 밖에서 조깅도 하고 그런 것을 또 많이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아르헨티나에 이 리튬 있지 않습니까? 이 리튬 광물을 빼오기 위해 가지고 리튬 사업에 2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차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가장 중요한 부품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 중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이 리튬이거든요. 이 리튬 배터리가 가장 지금은 좋기 때문에 이 리튬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아르헨티나에 중국은 20억 달러나 투자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오펙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오펙 플러스에서는 요번 연도 말까지 감산한 거 200만 배럴씩 하루에 이 감산한 것을 유지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오펙 플러스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원유 원 배럴당 100달러를 유지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100달러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아마도 올 연말 된다고 하면은 유가가 또 100달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유가가 많이 내려갔거든요. 많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캘리포니아, 특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의 기름값은 너무나 비쌉니다. 아직도 5불 50대예요. 너무나 비싸요. 코스코에서 5불 50이지 그냥 보통 주유소 가면은 다 6달러가 넘습니다. 너무나 비싼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빨리 좀 기름값 좀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단 하루
오늘도 또 주말이지 않았습니까? 또 일요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었습니다. 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단 6,500여 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단 7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964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9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뭐 거의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많이 나오고 있지도 않은데, 그런데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이가 아직까지는 유행은 일으키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마도 이번 겨울이 마지막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번 주 금요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 아마도 완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온 뒤로부터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중국에서 또 이 베이징 락다운 이후로 지난 4월달, 5월달 이 베이징 락다운 이후로 최다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단 하루 5천여 명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나오면서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 완화하는 것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도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 완화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 완화되는 것은 이번 겨울이 지난 뒤인 내년 2월 달쯤이내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이 완화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도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 완화되는 것은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주가가 중국이랑 또 많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전 세계 공장이다 보니까 중국이 좀 슬로우하다고 하면은 전 세계가 이제 또 공급, 이 생산량이 또 줄어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식 시장이 좀 힘들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아마도 내년 2월 달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유지를 할 것 같기 때문에 생산량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29개월 만에 수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출하는 게 역성장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이 중국을 지금 붙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 때문에 중국의 경제에 지금 침체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수출 역시 역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아마도 내년까지는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뒤로 하고 러시아와 유크레인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257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이제 보내주기로 한 이 나삼스 있지 않습니까? 대방공호 미사일 이 나삼스 시스템이 드디어 유크레인에 도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유크레인의 방공호까지, 하늘까지 보호를 하는 방어막이 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방어막이 쳐진 거랑 마찬가지죠. 이제는 이제 나삼스가 러시아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크레인에서는 미국에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크레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푸틴은 이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할, 이 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의 차기 지도자와 평화회담을 하겠다라고 유크레인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푸틴이 일으킨 전쟁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크레인에서는 지금 벌써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땅을 뺏겼는데, 그리고 지금 유크레인에서 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평화협정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땅 다 내주라는 얘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푸틴이랑은 네, 나는 얘기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푸틴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내가 얼마 전에 동원령을 내리지 않았냐? 네, 지금 31만 명 정도가 네, 지금 모인 상태인데 이 중에 5만 명 정도는 벌써 전투에 투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 나머지 한 25만 명, 26만 명 정도는 러시아에서 계속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러시아에 있는 동원이 된 이 예비군들, 요 사람들이 훈련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동원령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러시아 정부에서 5,000달러씩 꽂아주기로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돈을 지금 꽂아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5,000불 어디 간 거냐라고 하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러시아에 있는 이 훈련소에서 말이죠. 계속 이렇게 시위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 그냥 빨리 붕괴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